삼성전자는 주식 투자를 하는 한 영원한 이슈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저는 뭐 당연하지만 삼성전자 주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 하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뭐 관련 동영상도 만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만 제 얘기는 제 얘기고 관련된 그 유튜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유튜브 내용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테크몽이라고 하는 그 이분이 엔지니어더라고요. 지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위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좋은 컨텐츠이니 여기 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3프로TV에서 출연한 그 KBS 서영민 기자, 이 기자도 굉장히 그 내실이 있는 그 보도를 잘 하는 기자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삼성전자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언급한 것, 아주 또 내용이 좋으니까 역시 또 위에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컨텐츠에서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삼성전자의 위기는 기술력의 저하입니다. 삼성전자가 특히 그 엔지니어들을 좀 홀대하는 이런 경향이 조직에서 나타나고, 조직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서 엔지니어 쪽보다는 이 재무 쪽의 영향력이 커지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조직이 커지면 뭐 재무, 인사 이쪽의 목소리가 커지기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좀 창의적인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쉽지 않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거의 모든 조직에서 일어나는 일이긴 한데, 삼성전자에 그런 일이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새로 떠오른 신조어가 삼무원이라고 하는 얘기죠. 삼성전자가 마치 공무원 조직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지금 위기다라는 그 공통점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오너 리스크 이런 얘기도 이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얘기는 사실 저도 알고 있는, 한 1년여 전부터 굉장히 이슈가 제기되었던 문제이고, 심지어 그렇게 된 그 원인 중에 이분, 김기남이라고 하는 현재 삼성전자 고문인데요. 이분을 굉장히 좀 비난하는 얘기가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얘기이지요. 대표적으로 HBM이 하이닉스에 뒤지게 된 원인도 바로 이분이 삼성전자의 그 CEO로 있을 때 HBM에 대한 투자를 좀 이렇게 보수적으로 생각했던 것이 지금의 그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데, 자, 문제는 이런 내용들은 이미 저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알고 싶은 거는 삼성전자를 최근 23거래일 동안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도하고 있는, 조금 더 길게 본다면 8월 중순 이후부터 딱 하루 빼고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이 상황에 주가도 하락을 하고 있는, 앞에 8자를 찍었던 주가가 지금은 이제 5자까지 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의 원인을 알고 싶은 것이죠. 그 상황의 원인이 앞서 언급한 그 얘기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이미 좀 알고 있던 얘기, 이번에 좀 새롭게 도드라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으나, 사실은 최근의 주가 하락의 원인을 그야말로, 단편적으로라도 알고 싶은 입장에서는 조금 기대는 이제 한 2% 부족한 것이 이 앞서 언급한 두 개의 컨텐츠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많이 파냐를 알려면, 그 기간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외국인들한테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물어봐야 되는 거죠. 왜 파셨어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를 이제 여론조사, 설문조사 해서 결과를 알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아이고 오늘은 또 어떻게 할까? 장 시작하자 외국인들 얼마나 파는가? 아이고 오늘도 파는구나. 계속 이제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난 2달간 어떤 일이 있었길래 잠잠했던 외국인들이 매도세로 돌아서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은 마치 1997년의 모습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1997년 12월 그때가 바로 우리나라가 IMF에 그 돈을 빌려달라라고 해서 도장을 찍었던 바로 그 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조짐이 쭉 나타났었던 것이죠. 기업들이 계속 부도가 나고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이런 일이 이제 쭉 이어지면서 결국은 IMF가 왔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원인 중에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손을 놔버린 상황이 좀 오래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에너제틱하게 출범해서 아주 그 개혁도 아주 그 정력적으로 했었다가 왜 갑자기 손을 놓게 됐는가 그 사건이 있었죠. 바로 아들 김현철 씨가 그 한보철강의 부도 이후 김현철 리스크가 도드라지기 시작했고 뭐 청문회에도 출석했고 결국은 구속이 됐었습니다. 근데 김현철 씨가 구속이 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그 겉모습이라던가 아니면은 언론에 나오는 빈도라던가 이런 것이 크게 이렇게 둔화가 됐었고 제 기억으로 97년 하반기에 김영삼 대통령은 그렇게 공개석상에도 별로 나오지 않았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외국인이 매도하고 뭐 기업들이 부도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이렇게 손을 놔버리니까 밑에 있는 공무원들도 일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IMF로 오게 된 여러 원인 중에 하나가 분명히 정부의 그 무능이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달간 삼성전자를 왜 팔았는가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지난 2달간 우리 지금 현 정부의 모습을 보십시오. 김현철 대통령, 지금 대통령은 자식이 없지만 김건희라고 하는 인물이 지난 2달간 언론에 도드라지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특검을 해야 된다, 아니면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와 관련된 뭐 명태균, 김대남 이런 인물들의 뭐 녹취록, 뭐 전화통화 이런 내역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앞으로도 나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가뜩이나 지지율이 낮은 정부가 연일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이 동영상을 만들고 있는 2024년 10월 14일 오늘 아침에 발표된 여론조사 꽃에서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10% 앞에 일자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점점 그 97년의 김영삼 대통령과 같은 이런 상황의 데자뷰 그리고 김영삼에게 김현철이 있었다면은 지금 윤석열이에게는 김건희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 지금 어쨌거나 버티고 있는데 뭐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부의 힘이 쭉 빠져버린 이런 상황이 97년과 비슷하다. 그 결론이 IMF로 나왔다. IMF 직전에 외국인이 매도했다. 라는 그 시그널이 최근에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과 저는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삼성전자가 97년에 우리나라 부실기업이랑 같냐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투자에 있어서 여러 그 투자를 결정하는 요인 중에 과연 그 나라의 정권, 그 나라의 정부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는 것은 아마 모두들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미국, 중국, 일본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정부는 이제 임기의 절반을 지났다고 하는데, 저는 양심이 있다면 지금 정부는 빨리 이렇게 사라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계속 이렇게 버팅기고 있고 아무런 해결책, 아무런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과정에 외국인들은 에이 못해 먹겠다 매도를 하는 것이 저는 이게 삼성전자로 나타나고 있다. 가 지난 2달간 나오는 거의 유일한 변화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좀 놀라울 만한 또 하나의 쌍둥이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9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영삼 정부가 워낙 인기가 없고 하다 보니까 그 대통령 후보로 이회창 씨가 선출이 됐는데 그 이회창 씨가 김영삼 대통령을 갖다가 당에서 나가라. 뭐 굉장히 이제 반기를 들었죠. 그러면서 당시 그 한나라당에서 이인재라고 하는 분이 독자로 출마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은 이회창 씨랑은 좀 결이 다른 그런 주장을 했었고 오히려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보다 이인재를 지지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사실 많이 있었죠. 그야말로 집권당이 이렇게 나눠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의 한동훈이라고 하는 친구의 언행을 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지금 둘로 나눠져 있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치 97년에 이인재와 이회창이 나눠져 있듯이 지금 국민의힘이 뭐 친윤이다, 뭐 친한이다 해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 의료 파업이나 재반 뭐 이런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무정부에 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그러니까 최근 2달간 삼성전자를 매도했던 것이 결국은 이런 그 무정부 상황에 의거한 것이 아닌가. 그거에 의해서 매도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삼성전자의 구조적인 문제는 사실 2달 이전에 이미 한 6개월이나 1년 전에 이미 다 드러났던 얘기. 최근 2달 사이에 나타났던 새로운 이슈는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가 좀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동영상 마치기 전에 2가지 포인트, 삼성전자를 보유하고 계신 분은 2가지 포인트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2가지 포인트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몽땅 매도하지 않고 조금씩 매도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무서운 상황이 뭐냐면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을 5%가량 보유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의 3대 주주이기도 한 블랙록, 세계 최대의 투자 회사이지요. 이 블랙록은 다행히도 삼성전자의 지분을 단 한 주도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록의 지분, 현재 지금 3억 주가 있는데 이 블랙록의 지분율에 변동이 있는가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블랙록은 외국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의 지분을 블랙록은 보유하고 있다는 것. 이 점이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 2번째로는 배당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냈죠. 그거에 비해서 올해는 뭐 3분기 실적 발표가 됐지만 뭐 이익이 줄었으니까 좋지 않지만 이거를 뭐 쇼크다 이 정도까지 얘기할 것까지야 있을까 싶긴 한데 하여간에 그 지난해 굉장히 좋지 않은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배당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도
투자의 가치가 있는 것은 바로 이 배당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배당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올라갔다고도 하는데, 삼성전자의 연간 배당은 매년 초에 발표를 합니다. 배당금이 증가하면 당연히 좋겠습니다만은 이 절대 배당금이 줄어들지만 않는다면 삼성전자는 투자 매력이 완전히 죽은 것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첫째, 블랙록의 3억 주 지분이 유지가 되는가. 둘째, 현재 삼성전자가 매 분기 발표되는 주당 350원 이 금액의 변동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체크를 하시고 이 두 가지의 변동이 없다면 지금 5만 원대에 있는 삼성전자는 굳이 매도를 할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얘기도 아울러 드립니다.